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자 매일 우리 체중을 지탱하며 수천 번씩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3배에서 4배, 쪼그려 앉을 때는 무려 5배에서 6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일상생활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산책도, 장 보러 가는 것도,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모두 어려워지죠.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걷기 습관만 익혀도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미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만 해도 무릎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무릎 부담 줄이는 걷기 습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 팁이니 편하게 참고해 주세요. 너무 빠르게 설명하면 듣기 어려우시니까 오늘은 정말 느린 호흡으로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 걸음 속도를 조금만 줄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도 빠르게 걸어야 심폐기능이 좋아진다. 속도를 내야 칼로리가 소모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무릎이 약해진 분들께는 오히려 천천히 걷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빠른 걸음이 무릎에 부담을 줄까요? 빠르게 걸을수록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발바닥 충격이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걸음 속도가 빠를수록 발이 땅에 닿을 때 충격력이 커집니다. 이 충격은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차례로 전달되는데요. 특히 무릎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발을 크게 내디디면 관절 부담이 증가합니다.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보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착지할 때 다리가 쭉 뻗은 상태로 땅에 닿게 되고 이때 무릎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커집니다. 마치 딱딱한 막대기로 땅을 찍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몸의 무게중심이 흔들립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릎과 허리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천천히 걸어야 할까요? 정확한 속도를 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걸으면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 숨이 차지 않고 코로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속도, 이 정도면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겠다 싶은 속도, 특히 내리막길이나 언덕길, 계단을 내려갈 때는 평지보다 속도를 20에서 30%만 줄여도 무릎이 받는 충격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내리막길에서는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때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편안한 속도로 걷기만 실천해도 무릎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면 충분히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무릎 건강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발을 쿵쿵 디디지 않기입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걷는 습관 중에 본인도 모르게 발을 강하게 내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서 걸을 때 가족들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 발소리가 너무 커요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 발을 쿵쿵 디디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빨리 걷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발을 강하게 내딛게 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일 수도 있죠.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면
걸을 때 발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제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이 떨어지듯이 땅에 닿게 되는 거죠. 잘못된 자세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상체가 뒤로 젖혀진 자세나 걸을 때 시선이 아래로 향한 자세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을 강하게 디디게 됩니다. 발을 쿵 찍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발을 강하게 내디디면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고관절로 전달됩니다. 하루에 5,000보를 걷는다고 가정하면 5,000번의 충격이 무릎에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연골이 닳고 관절염이 악화되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걷는 동안 발바닥을 조용히 살며시 내려놓는 걸음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느리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집안에서 먼저 연습을 합니다. 양말을 신고 집 안복도를 왕복하면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되 스르륵 닿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이동시키세요. 뒤꿈치부터 발바닥 중간 그 다음 발가락 순서로 체중이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의식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발을 쾅쾅 찍는다가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듯 내려놓는다. 이 작은 차이가 걷는 전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릎 편안함에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며칠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양쪽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의 원인을 무릎 자체에서만 찾으십니다. 하지만 사실 발의 방향, 즉 발끝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끝 방향이 왜 중요할까요? 무릎은 발과 골반을 연결하는 중간 관절입니다. 발끝이 안쪽으로 모이면 안짱다리 모습이 되고 무릎도 함께 안쪽으로 비틀리게 됩니다. 이런 비틀림이 반복되면 무릎 안쪽 연골에 압력이 집중되고 통증과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끝이 너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팔자걸음이 되지요. 이번에는 무릎 바깥쪽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발끝 방향은 걷는 동안 발끝은 5도에서 10도 정도만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5도에서 10도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시계로 비유하면 오른발은 1시 방향, 왼발은 11시 방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직진에 가깝지만 살짝만 바깥쪽으로 향하는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과 무릎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발끝이 정면을 향하는데 무릎은 안쪽으로 모이거나 반대로 발끝은 바깥쪽인데 무릎은 정면을 향하면 비틀림이 생깁니다. 내 발끝 방향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평소에 발끝이 안쪽으로 몰리는지도 몰랐다고 하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신 거울 앞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왕복하면서 발끝 방향을 관찰합니다. 바닷가나 눈 온 날 자신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발끝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걷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짧게 촬영해 달라고 하면 자신의 걷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발끝이 심하게 안쪽으로 모이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진다면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랜 세월 굳어진 습관이라서 갑자기 교정하면 오히려 다른 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교정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의식만 하세요. 아, 내 발끝이 안쪽으로 모이는구나 인식만 합니다. 다음 일주일은 걸을 때마다 5분씩 의식적으로 교정해 보기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10분, 15분씩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편안한 구조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무릎 관절의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매일 1분만 투자하는 종아리 근육 풀기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종아리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종아리 근육이 뭉쳐 있으면 무릎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다리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종아리 근육 중 비복근, 가자미근은 발목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들이 뭉치고 단단해지면 발목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발목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으면 걸을 때 무릎이 대신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즉,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데 근육이 뭉치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무릎 주변까지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 전체가 경직됩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져 있으면 걷는 동안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당기는 느낌이나 뻐근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간단한 방법, 정말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진 위치에 섭니다. 양손을 벽에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습니다. 뒤로 뺀 다리 반대쪽 다리의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앞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뒤쪽 종아리가 당긴다 느낌이 들 때까지 체중을 앞으로 이동합니다. 20초 유지하고 다리를 바꿔서 반대편도 20초 유지합니다. 양쪽 각각 3번씩 반복합니다. 총 시간 약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벽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튼튼한 의자나 테이블을 잡고 해도 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계단을 이용한 스트레칭 방법도 있습니다. 계단 첫 번째 단에 발 앞부분만 올려놓습니다. 뒤꿈치를 천천히 아래로 내려서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20초 유지합니다. 한 번에 양발을 올리면 불안정할 수 있으니 한 발씩 하세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걷기 전에 합니다. 걷기 전에 종아리를 풀어주면 걷는 동안 다리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걷고 난 후에도 합니다. 걷고 나서 종아리를 스트레칭하면 운동 후 쌓인 피로물질이 빠르게 배출되고 다음 날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자기 전에도 합니다. 잠들기 전에 종아리를 풀어주면 밤에 쥐가 나는 것도 예방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이나 걷고 난 뒤에 해주면 다리 전체가 훨씬 가볍고 무릎 부담이 덜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5번째로 한 번에 오래 걷기보다 나누어 걷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에서 1시간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나 의사 선생님들도 하루 30분 이상 걸으세요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 나누어 걷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나누어 걷는 것이 좋을까요? 무릎 관절의 피로도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무릎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대신 관절 활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오래 걸으면 관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무릎이 말라가는 느낌이 들고 연골에 부담이 커집니다.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동안 무릎 주변 근육들이 계속 일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피로해지면 무릎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이때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통증의 악순환을 방지해줍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억지로 오래 걸으면
통증을 참느라 자세가 틀어지고 틀어진 자세로 걷다 보면 더 아프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 걸을까요? 30분 목표라면 한 번에 30분 걸어서 무릎 부담 높이기보다는 10분씩 3번 나누어 걷는 것이 무릎 부담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죠. 효과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식후에 10분, 점심 식후에 10분, 저녁 식후에 10분 이렇게 나눠 걸으면 총 걸은 시간은 똑같지만 무릎이 받는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식후에 걷는 것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걷는 중에 무릎이 좀 아프네 싶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참고 목표한 시간을 채워야지 하고 억지로 계속 걷습니다. 하지만 이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걸음을 멈추고 근처 벤치나 계단에 앉아서 2분에서 3분 쉽니다. 무릎을 가볍게 주물러 주거나 쭉쭉 펴주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만약 다시 통증이 오면 그날은 걷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목표가 30분인데 20분밖에 못 걸었어 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20분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목표를 무리하게 채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금씩 자주 걷는 방식으로 바꾸실 때 간단한 일지를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날짜별로 오전 걷기 10분, 무릎 상태 5점 만점에 4점. 오후 걷기 10분, 무릎 상태 5점 만점에 4점. 저녁 걷기 10분, 무릎 상태 5점 만점에 3점. 오늘의 느낌 오후까지는 괜찮았는데 저녁에 조금 아팠음.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의 무릎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언제 무릎이 더 아픈지, 어떤 조건에서 편안한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들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뒤꿈치와 발바닥에 쿠션이 충분해야 충격을 흡수합니다.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눌리고 너무 크면 신발 안에서 발이 헛발질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신발 밑창이 닳았거나 뒤축이 한쪽으로만 많이 닳았다면 과감히 교체하세요. 보통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적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흙길, 우레탄 트랙은 아스팔트나 시멘트 보도블럭보다 충격 흡수가 좋습니다. 울퉁불퉁한 길보다는 평평한 길이 안전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 체육관이나 백화점을 이용하세요. 체중 관리도 무릎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체중이 1kg 줄어들면 무릎이 받는 부담은 3에서 4kg 줄어듭니다. 만약 체중 감량이 필요하시다면 식단 조절과 함께 무릎에 무리 가지 않는 운동인 수영, 실내 자전거 등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꿀팁은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걸음 속도를 조금만 줄이기, 편안한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발을 쿵쿵 디디지 않기, 조용히 살며시 내려놓듯이, 발끝을 살짝 바깥으로 5에서 10도 정도, 무릎과 같은 방향으로, 종아리 풀어주기, 하루 1분, 걷기 전후로, 나누어 걷기, 한 번에 오래보다 여러 번 짧게, 조금 천천히 걷고 부드럽게 디디고 종아리를 풀어주기만 해도 걷기가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속도 줄이기만, 내일은 발 살며시 내려놓기만, 이렇게 하나씩 또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하게 하루 1시간 걷다가 무릎이 아파서
일주일 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무릎에 무리 없이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무릎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걷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걷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시니어 생활 채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무릎 강화 운동, 무릎에 좋은 음식, 무릎 보호대 선택법 등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에 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런 내용도 다뤄주세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 하시는 것들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시니어 생활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